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나온 진무경이라고 하고요. 저는 영상 생태계 판도 바꾸는 AI 진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세션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에 앞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AI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AI, 그리고 미디어 AI, 그리고 블록체인, AI 기술 전략 수립 같은 부분에서 이제 AI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미디어 AI 쪽에 소속되어 있어서 여러 영상 관련된 비전 AI 연구를 하시는 연구원분들의 그런 연구 기술들을 다 융합해서 사업을 만드는 그런 프로덕트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드라마들 아마 다 아시는 드라마실 겁니다. 왼쪽부터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 그리고 한국에서 만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리고 브리저튼, 기묘한 이야기 시즌4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왼쪽에는 한국 드라마 2개, 그리고 오른쪽에는 외국 드라마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갖고 온 이유는 한국 드라마가 가성비가 정말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영우랑 브리저튼을 비교를 해보면 우영우 같은 경우는 회당 제작비가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7.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총 제작비는 175억 원이고요. 하지만 브리저튼은 그에 반해서 744억 원, 회당 거의 10배가 다 돼가는 10배가 넘는 93억 원의 이제 제작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아래 그 시청 시간을 보시면 해당 시청 시간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자체 집계하는 그 해당 드라마들이 넷플릭스에 오픈하고 나서 28일 동안 시청한 시청 시간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우영우 같은 경우는 28일 동안 6억 시간 정도를 보게 됐고 브리저튼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시간 정도를 보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작비는 거의 몇 배가 차이 나는데 시청 시간은 얼마 차이 안 나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브리저튼이랑 오징어 게임을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오징어 게임을 찬양하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징어 게임은 제작비가 한 300억 정도인데 그에 반해서 28일 동안의 시청 시간은 약 22억 시간으로 브리저튼에 비해서는 한참 더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가성비가 점점 좋아지고 퀄리티도 좋아지는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이제 블룸버그 리포트는 이제 오징어 게임의 임팩트 밸류를 약 1조 4천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300억으로 이제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가치를 추산해 보니 1조 4천억 원이 나왔다는 거죠. 이 임팩트 밸류라는 거는 이제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성과 지표인데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관처럼 이제 1대1로 오픈하는 게 아니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전체 오픈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영화처럼 그 박스 오피스를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체적으로 넷플릭스 내에서 뭐 관광이나 아니면 파생 콘텐츠 아니면 오프라인 굿즈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제 밸류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억짜리 드라마가 1조 4천억 원의 밸류를 가지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OTT 업체에서 한국 드라마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을 비롯해서 웨이브, 쿠팡플레이, 카카오톡 TV, 왓챠는 요즘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왓챠도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로 보면 국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애플 TV 같은 여러 업체들이 국내에 이제 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4년간 이제 3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3조 3천억 원 엄청나게 거대한 돈이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 3조 3천억 원의 돈 중에 일부만 지나가다가 떨어뜨려도 저희가 한 100억 정도는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시장 속의 틈새를 찾아내서 저희가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시장의 문제점이나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좀 창구들을 찾아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찾아낸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종사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방송 영상 산업 종사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만 명으로 계속 일정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드라마의 제작 편수는 2020년, 2021년 140편이지만 2022년부터는 240편으로 약 100편이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종사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도 점점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컨텐츠는 계속 늘어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AI로 보강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종사자의 수를 계속해서 뽑고 양성도 하겠지만 동시에 그 부분의 어떤 일부분을 AI로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AI도 창작을 할 수 있고 이제 AI가 창작의 도구가 아닌 창작의 주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아직 텍스트에 좀 한정되어 있고,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겠지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계속 이제 챗GPT가 구라를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AI는 단일 기능 반복 수행하는 어떤 창작의 도구로서 어떤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주체로서 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모자란 종사자의 수 중에서 그 업무 중에서 노동 쪽 업무를 AI로 대체하려고 했었습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선 이제 한국 콘텐츠 생산 생태계를 먼저 알아봤었는데요. 콘텐츠 생산 프로세스는 기획 및 투자 결정, 그리고 촬영, 편집 및 재제작, 배급 이렇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프로세스 안에서 AI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기획 및 투자 결정부터 좀 찾아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많은 돈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건 아직 인간의 영역이고 AI에게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영역이라서 기회를 찾지 못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촬영 쪽에서 제가 기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촬영 쪽에 어떤 기회를 있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 2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영화를 촬영하거나 PD분들이 드라마를 촬영할 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왼쪽과 오른쪽 이 2가지 예시인데요. 왼쪽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은 이제 존윅 4의 촬영 장면을 제가 하나 갖고 온 겁니다. 오른쪽은 다 아시겠지만 키아누 리브스고 왼쪽은 이제 스턴트맨이죠. 이게 존윅 4 같은 경우는 액션이 워낙 화려하고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키아누 리브스의 스턴트맨이 4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촬영 감독에게는 언제나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아누 리브스를 클로즈업 하면서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런 액션을 하다가 다치게 되면 영화 자체가 뒤집어지니까 스턴트는 다 스턴트맨에게 맡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와이드 샷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 감독들을 많이 만나보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유퀴즈에 나온 장면인데요. 영상 참고 자료를 쓸 때마다 그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원 제작자에게 돈을 주고, 그리고 그 참고 자료를 찾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퀴즈에서 계속 무한도전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무한도전 이제 예시를 틀어주고 그때마다 이제 MBC에 돈을 내는 이런 이슈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인데요. 사실은 뭐 유재석 님이 나오는 그런 무한도전은 MBC밖에 없으니까 MBC에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지만, 사실 그 촬영 감독들이 가장 원하는 건 드라마나 영화에서 씬과 씬 사이에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 자연 풍경 아니면 도시 풍경 같은 좀 사람이 나오지 않는 씬과 씬을 이어주는 그런 영상 자료를 찾으려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국내는 찾는 게 너무 쉽겠지만 글로벌 그리고 좀 뭐 섬 장면 이런 걸 만들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그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를 AI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를 사용한 그 페이스 수학입니다. 저기 나오는 배우분들은 그 송강 배우님과 박인환 배우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송강 배우님과 박인환 배우님께 이 발레를 시켜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발레가 워낙 고난도이기도 하고 어려운 장면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턴트맨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한 명만 나오게 되고 한 명만 스포트라이트가 주목받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AI를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스턴트맨 분들이 먼저 이제 스턴트를 하게 되고, 이제 스턴트맨 그 맨 분들의 얼굴을 이제 따와서 저희가 거기에 송강 배우님과 박인환 배우님의 얼굴을 이제 합성을 페이스 수학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TV에 내보낸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이제 영상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재생을 하기 전에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해당 영상은 그 떼춤이라는 이제 댄스 퍼포먼스를 하는 예능이었고요. 광화문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님을 테마로 해서 이제 댄스를 하게 됐는데 이제 댄스를 시작하기 전에 오프닝으로 어떤 이순신 장군님이 현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과 그리고 어떤 한산대첩 이런 바다의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i라고 이제 AI를 활용한 시집을 냈었는데요. 그런 텍스트 제너레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를 학습한 그 텍스트 제너레이터에 이제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 일기를 일부 학습시켜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님이 현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걸 만들었고 또 T2I를 활용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한 T2I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한산대첩의 바다의 이미지를 2000장 정도 만들어내고 제너레이션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미지 인터폴레이션 즉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를 프레임으로 연결해서 이제 이미지 2000장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도 엄청나게 떨리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목소리도 떨리셨을 수도 있어요. 네, 해당 부분이 난중일기를 학습해서 나온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편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불멸의 밤이 나를 찾아온다. 사랑하는 내 그래서 사람들아, 해당 이제 바다 영상은 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 2000장을 먼저 만들어내서 잠들고 싶었다. 영상화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량에서 노래하면서 그때의 죽음이 나에게 안식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바람이 헛되어 나는 지금도 이곳에 서 있구나. 내 벗들아, 내 벗들아, 노래를 불러다오. 내 등 뒤에 서 있어다오. 너희들의 무대가 끝나고 나면 나는 홀로 이 광장에서 눈을 감고 너희들의 춤을 추어본다. 네,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아직 프로페셔널한 영역이 아직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데이터도 학습하고 해당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웠나 자체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AI는 단순 반복 노동을 잘하는데 해당 영상들은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창작의 고통이 필요한 영역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의 고통을 저희 같은 연구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과분들께서 갑자기 예술가가 돼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한계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님들마다 그 PD님들마다 원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비정형 데이터를 모아야 했고 데이터셋을 계속 학습했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AI 기술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이 이제 VFX 같은 인간의 영역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은 퀄리티가 좋다. 그래서 AI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고비용이다 라는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R&D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쪽의 연구를 좀 더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편집 및 제제자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또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를 하나 찍는다고 한다면 이제 편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완성을 하게 되면 완성된 완성본은 OTT에 넘기거나 또는 영화관에 넘기게 되겠죠. 하지만 공중파나 지상파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세계 같은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담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담배를 다 지워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중파나 지상파에 이제 올리려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하나하나 다 지우고, 또 잔인한 장면도 다 지우고, 칼도 지우고, 도끼도 지우고, 피도 지우고, 다 지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처리 작업을 이제 편집이 끝난 후에 진행을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여러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도 이제 저희가 활발하게 마케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로 영상을 세로로 만들어서 쇼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용으로 편집 재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편집 프로세스가 있고요. 이걸 구체적인 예시로 드린다면 타짜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타짜는 티빙에는 그냥 올라갑니다. 하지만 TV에 나올 때는 담배를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릴 때는 뭔가 자막을 새로 입히고 위에 어떤 타이틀을 새로 넣고 소제목을 새로 넣고 이렇게 편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티빙에 올라가는 건 사실 제약이 없기 때문에 OTT에 올라가는 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저 지우는 작업 저기서 저희가 AI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콘스탄틴이나 신세계 같은 담배가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거의 영화 한 편에 담배만 한 2,000번 나옵니다. 그 실무자분들이 그 담배를 다 찾아서 하나하나 다 지우시는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화가 1시간인데 담배가 엄청 많이 나오면 뭐 3시간, 4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담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담배 오브젝트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든 테스트 툴에 담배 오브젝트를 설정하게 되고 해당 영화를 업로드하게 되면 담배를 다 지워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본은 저런데 이제 출력본 같은 경우는 담배를 다 지워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저렇게 담배가 다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사실 저렇게 담배를 지우는 데 있어서 저희가 프레임 단위로 다 잘라서 담배를 찾아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괜찮은데 담배를 이렇게 흔들면 마치 제다이 검처럼 담배가 아니라 무슨 부채처럼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사실은 아직은 인간이 하는 것보다 담배를 AI가 지우는 게 좀 더 느립니다. 하지만 AI 장점은 사람이 없어도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밤중에도 아니면 주말에도 이 AI를 검출하기 위해서 돌려놓고 그냥 퇴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AI가 담배를 잘 지웠나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술을 AI 리무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리무버는 현재 담배 그리고 저희가 19금 쪽을 지우는 지금 기술을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셋을 계속해서 모아서 뭐 담배나 아니면 로고나 이렇게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을 지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기존의 AI의 어떤 기술들은 그 담배나 어떤 오브젝트를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AI가 지우는 작업을 했는데 저희는 앞에 그 사람이 선택하는 작업 자체도 그냥 오브젝트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걸 다 지우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 리무버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유튜브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겠지만 뭐 5분 순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무한도전의 로고를 떼버리고 뭐 5분 순삭이라는 유튜브용 로고를 넣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도 스킵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선 저렇게 인기 급상승이라는 그 다른 로고를 넣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방송에 나간 로고를 지워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걸 활용하면 사실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영상 1개라면 쉽게 지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걸 하루에 영상 100개씩 지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정말 고숙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단순 반복 노동인데 절대 시간은 많이 필요한 이런 작업인 거죠. 저희는 그래서 AI 리무버를 활용해서 해당 로고를 검출해내고 그리고 지우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AI 리무버의 과정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객체 인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또한 이렇게 찾아낸 기술 오브젝트를 찾아내고 나면 그걸 지우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뭐 아니면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썸네일입니다. 이 썸네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접촉해 있고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TV나 다 보시면 다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것도 단시간으로 썸네일을 다중 추출해 주자라는 생각을 했고 AI를 통해서 이걸 추출해내는 AI 썸네일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영상을 업로드하면 AI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의해서 조건을 걸어놓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썸네일 적합한 썸네일을 찾아내서 추천해 줍니다. 뭐 예를 들면 영상의 밝기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 안 되고 그리고 나오는 주인공이 움직이면 안 되고 또한 메인 스토리 스포를 하면 안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썸네일을 수출해 주고 그리고 이제 썸네일을 후처리까지 해서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거 실무자분께 물어보니 한 분이 이제 한 3일, 4일 동안 2,000개의 영상 정도로 보고 썸네일을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AI를 통해서 썸네일을 추출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썸네일을 추출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카메라 샷을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샷 바운더리 디텍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스포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객체들이 움직이는 걸 저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당 그 장면을 분석을 해서 오디오나 아니면 움직임을 분석을 해서 썸네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리무버와 썸네일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사실 아직 네 번째 단계, 배급 단계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급 단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를 찾아봤고요. 배급 단계의 포인트는 저 영상에 저렇게 초록색으로 프레임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저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저거를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영상을 보면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프레임 노이즈나 뭐 프레임 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간이 저걸 다 찾아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사실 저건 모두도 아마 TV에 방송돼도 아무도 뭐라 안 할 것 같지만 그 관계자분들은 뭐라 하시겠죠. 그리고 엄청나게 혼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영상을 찾는데 실무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QC라고 부르는데 퀄리티 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AI QC라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런 영상들을 하루에 실무자분들께서 4시간, 5시간 보지 않으시고 AI가 알아서 찾아낼 수 있도록 AI가 알아서 품질 관리를 하고 영상 오류를 검출하는 기술을 만들어냈고요. 보시면 프레임 오류도 영상인데 잠깐 틀어봐 보고요. 제가 2시간짜리 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저렇게 튀는 겁니다. 저걸 다 찾아내야 되는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AI가 다 검출해내고 타임코드 몇 프레임에서 몇 초에서 몇 프레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실무자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도 역시 여러 가지 AI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품질 분석하는 이제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비디오의 품질뿐만 아니라 오디오의 품질도 같이 검출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는 비전 쪽에 좀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AI QC랑 AI 리무버, 썸네일 이런 기능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내부 테스트용으로 CJ E&M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에 이제 영상 관리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사용성이 잘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어펙토라는 이제 AI 미디어 편집 콘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중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이 솔루션을 통해서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도 버튼 몇 개로 이제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이 엄청 어려운 기술들은 아닙니다. 사실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저기 옆집에 AI 엑스포 2023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어펙토의 미래는 PPL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PPL 리플레이스먼트가 뭐냐?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브젝트를 채널에서 지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영상에는 여러 PPL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PPL들은 그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그 PPL을 지워야겠지만 OTT에 영상이 한번 업로드가 되고 나면 그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죠. 아주 평생 광고 같은 겁니다. 사실 OTT들은 요즘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많이 버는 것 같던데 더 벌고 싶어서 이제 영상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거나 아니면 영상의 시작과 끝에 광고를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 너무 영상을 보는데 조금 짜증나고 흐름도 끊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상 내에 PPL을 넣는 기술을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뭐 코카콜라가 이제 계약 기간이 10년 끝나고 나면 해당 OTT에 코카콜라를 지워버리고 펩시콜라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는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기술들은 AI QC, 리무버, 썸네일을 만들기 위한 기술들인데요. 객체 인식, 등장인물 정보 인식, 오디오 분석, 촬영 장면 분석, 그 다음에 감정을 분류하고 뭐 행동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화면에 나오는 공간을 인지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기술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어펙토를 단순히 미디어 편집 콘솔이 아니라 영상 관리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디오 디스크립션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사실 이미지 디스크립션 기술은 이미 많이 통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디오 디스크립션 기술은 많이 통용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데요. 저희는 그 부분 기술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건 이제 카지노라는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인데요. 카지노의 어떤 한 장면을 넣었을 때 이제 AI가 자체적으로 이 객체들이나 소리나 뭐 인물들을 인식을 해서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해당 영상의 제목이나 출연진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해당 영상에 나오는 타임코드 그 다음에 PPL이 있다면 PPL 목록 그리고 사용된 음악이나 감정들을 다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영상을 단순히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동시에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그 아카이빙한 영상의 데이터들을 다 DB화해서 추후에는 저희가 모든 OTT 업체나 아니면 다양한 업체들의 영상들을 다 아카이빙하고 거기서 어떠한 뭐 최민식을 검색하게 되면 뭐 최민식이 뭐 올드보이부터 파이런부터 나온 모든 영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색해서 뭐 유튜브에 최민식 뭐 버전의 어떤 이제 유튜브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또한 뭐 해당 영상에 PPL이 얼마나 들어가 있고 그 PPL이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DB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은 챗GPT나 같은 이런 NLP 쪽, 텍스트 쪽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챗GPT 뭐 여기 많은 박사님들 계시겠지만 챗GPT가 정말 거의 뭐 교수님급이더라고요. 하지만 비전 쪽은 그리고 사운드 쪽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기술들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